공인중개사들이 올해 하반기 집값이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주택시장을 전망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전국의 공인중개사 2,678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합을 전망하는 응답이 57.5%로 가장 높았고 하락 34.3, 상승 8.2%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대구, 경북 일부 내륙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과 경기 동부 등에도 내일 오전 10시부터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저녁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 경북 북부, 제주도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나운서 엄지인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3시 5분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하우스에서 풀매기 작업하고 세탁소에서 열심히 다림질하고 택배 배달하면서 또 아파트 화단 관리하면서 오늘도 저희 방송 잘 듣고 계십니까? 어제 저희가 문자로 이 방송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곳에서 이 방송 라디오 전국 일주 듣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휴대폰 그 뒷자리 5328 쓰시는 분은 이 장맛비 내리기 전에 한 자루나 되는 마늘 껍질 다 까서 손질한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마무리 잘 하셨습니까? 이렇게 모두가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라디오를 벗삼아서 한 주의 중반, 하루의 절반을 잘 넘기고 계시겠죠. 이 축구 경기도 보면 전반전, 후반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심시간 이후 이 시간쯤 되면은 한창 후반전을 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루를 잘 마무리 짓는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남은 시간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축구 얘기 나온 김에 오늘 문자는요. 요즘 내가 푹 빠진 스포츠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뭐 축구도 좋고 야구, 농구, 수영 어떤 종목에 빠져 계신지 궁금하네요. TV 보는 거 말고 직접 땀 흘리면서 하는 종목이 있으신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어쨌든 지치기 쉬운 오후니까요. 좀 활력 넘치는 스포츠 얘기 나누면서 이 시간 좀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전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먼저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전국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 파업에 들어가면서 우려했던 급식 대란이 현실화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면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전면 파업에 들어갔죠. 네. 그러면서 전국 1426개 학교의 44.1%인 4,601개 교회에서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곳곳에서 학교 운영에 그 체제를 빚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오늘 급식이 중단된 학교 가운데 3,600여 교는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준비하거나 학생들에게 오랜만에 도시락을 좀 집참하도록 했다고 그러고요. 744개 학교는 기말고사로 급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축 수업을 한 셈이죠. 그리고 220개 학교 역시 급식이 필요 없게 단축 수업을 해서 일단 그 급식 문제는 좀 대응을 했는데요.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들은 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다른 교직원을 배치하거나 퇴직 교원이나 학부모 등 봉사 인력이 배치된
이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로 예. 이 대체해서 이제 그 대응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아예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은 초등학교도 꽤 된다고 하죠. 네. 이들 학교 학부모들은 이제 긴급하게 아이들을 돌볼 사람들을 좀 찾아야 했습니다. 당장 급식과 돌봄이 문제인데 어제 교육당국과 이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 이 막판 협상 벌였는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오늘 총파업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7시간 가까이 굉장히 마라톤 협상을 좀 벌였다고 하는데요. 장소도 한 곳 옮겨갔다고 그러죠. 그러나 일정을 좀 좁히지 못했습니다. 연대 회의 쪽에서는 그 현 정부 임기 내에 교육공무직의 임금을 구급 공무원의 80% 수준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급 6.24% 인상 그리고 각종 수당에서 정규직과의 그 차별을 해소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요. 네. 그러나 교육당국은 일단 지금으로서는 기본급 1.8% 이상의 인상은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하죠. 이 교육공무직이라는 명칭이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학교나 이 교육기관에서 있었던 과거 그 비정규직 직원들입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이 무기직으로 모두들 그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생긴 새로운 이제 직종의 개념인데요. 교육공무직이요. 네, 맞습니다. 노조 측은 이 교육당국이 사실상 임금 동결안을 고집을 하면서 어떠한 진전된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요. 네. 교육부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적정 수준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충실히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을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네요. 예. 자, 이 수돗물 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경기도 양평군의 이 세계 읍면 지역에서도 젓갈색 수돗물 민원이 잇따라서 군 차원에서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고요? 네, 일단 그 필터에 젓갈색이 나타난 것은 그 망간의 영향이 좀 큰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죠. 네. 지난달 20일부터 어제까지 그 양평읍 용문면, 강상면 이 3개 읍면에서 수돗물 필터가 하루 이틀 사이에 갈색, 심하면 젓갈색으로 변한다는 그 신고가 잇따라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신고가 접수된 곳은 27개 아파트와 빌라 단지의 29가구 그리고 개인주택 1가구 등 모두 30가구입니다. 양평구는 3개 읍면이 양평 통합정수장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일단 민원이 제기된 30가구의 그 물을 채취해서 수질 검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온 양평읍 2개 가구는 음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그러나 그 양평군 관계자는 이 양평 통합정수장에서 한때 극미량의 망간이 검출된 바 있다면서 염소와의 반응, 수온 상승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필터를 착색시킬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좀 밝히고 있네요. 네. 인천 붉은 수돗물보다도 더 색이 짙더라고요. 화면을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농민수당의 전국화가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전국에 이어서 전남에서도 내년에 이거 도입될 것 같다면서요? 네, 전남에서는 그 농민뿐만이 아니라 그 어민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전남의 시장 군수협의회 어제 구례 자연드림파크에서 제5차 협의회를 갖고 내년부터 전남형 농어민 수당을 도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농가 경영체냐 아니면 그 개별 농민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놓고 좀 엇갈렸던 지급 대상 문제는 해남군처럼 농어가의 그 경영체의 경영주로 하기로 했고요. 네. 지급 규모는 연간 2차례에 걸쳐서 30만 원씩 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급 기준일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이 되겠죠. 네. 내년 1월 1일 기준 1년 전에 전남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농민과 어민은 이제 그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그 전남 지역의 그 농어가 경영주는 모두 24만 3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지원은 전남도가 도비 40%를 지원하고 시군이 60% 부담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장과 군수들은 재정 형편을 볼 때는 최소한 도에서 절반 즉 50%는 부담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는 추후 논의키로 했고요. 전남도는 그 22개 시군과 함께 이달 중에 농어민 수당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예. 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 업체와 측정 업체들이 서로 짜고 이 오염 물질 수치를 조작하고 허위 성적표를 발행한 사실이 또다시 확인이 됐다고요? 네, 사실은 그 광주 전남 지역에서 대거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뭐 전국적으로 사실은 뭐 일반화된 이런 현상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는 그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전국적으로 40개 측정 대행 업체를 감사한 결과 39곳에서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는 등 이런 그 허위 수법으로 허위 대기 측정 기록부를 무려 82,900억 건이나 발행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 대기 오염물질 배출 감시 역할을 맡고 있는 이 자가 측정 대행 업체들이 오히려 이 환경 오염을 방치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도에서는 측정업체 7곳 가운데 4곳이 아예 측정도 하지 않고 이 시험 성적서 발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북도 내 대기 오염물질 자가 측정 4곳은 2017년 1,039개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로부터 계약을 따낸 뒤에 이 중 376개 업체, 그러니까 거의 뭐 3분의 1이 넘는 숫자잖아요. 네. 이들 업체의 그 대기 측정을 허위로 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행된 가짜 시험 성적서만 5,935건으로 이 가운데 627건은 아예 측정도 하지 않고 이런 시험 성적자를 발급을 했다고 그러네요. 예. 나머지 그 5,308건은 공정시험 기준을 지키지 않고 측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 시민단체에서 이들 그 대행업체 명단 좀 공개하고 제도도 개선해야 된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전북 환경운동연합 등 전북 지역의 4개 시민사회 단체들 오늘 오전 전북도청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저개발 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면서 환경부와 전라북도가 그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대기 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대행업체와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고 이제 촉구했습니다. 네. 이어서 배출 사업자가 측정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양측이 유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예. 신뢰를 잃은 민간 측정 대행업체를 공용화하거나 아니면 민간 감시센터 설치 등 제도 개선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촉구했네요. 네, 진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온열 질환에 특히 유효할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190명의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했다면서요. 지난해보다도 좀 더 많이 좀 접수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질병관리본부가 그 응급실에 온 온열질 환자를 집계한 결과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지난달 말까지죠. 온열질 환자는 모두 그 190명이 신고가 됐다고 합니다. 이는 그 지난해 그 같은 기간에 168명보다는 22명이 더 많은 수치인데요. 네,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입니다. 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을 냈을 때 두통이나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제하 등의 그 증상이 나타나고요. 방치할 경우에는 생명이 이태로울 수 있는 열탈진, 즉 일사병과 열사병이 나타나는데 이게 그 대표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 뭐 지난해에도 뭐 이 시간에 저희가 이 온열질 환 때문에 이 돌아가신 밭에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소식 꽤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어르신들이 또 많죠. 예,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 뉴스 브리핑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혹시 운동을 하는 중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까요? 오늘 문자 주제가 요즘 내가 푹 빠진 스포츠는 이렇게 정했거든요. 6856님 처음 들어오셨네요. 탁구장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은 상태에서 탁구를 치고 계시다고요. 9193님 여홍철 선수의 딸 여서정 선수 연기 보고 요즘 체조에 푹 빠졌습니다. 뜀틀 한 단 1단도 못 넘는데 어리지만 대단한 스피드와 유연성으로 무럭무럭 성장 중인 체조 여정 여서정 화이팅.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체조 경기 보는 걸 즐겨 하시는 거죠. 직접 체조를 하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렵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4937님 배드민턴에 푹 빠졌어요. 연인끼리 서로 마주보며 셔틀콕 치다 보면 쌓인 스트레스도 풀리고 정신 집중도 되고 너무 좋습니다. 저도 동네에서 잠깐 쳐봤는데요. 동호회에 들어가서 굉장히 과격한 운동이더라고요. 배드민턴이. 그리고 또 이 무릎에 굉장히 무리가 되겠더라고요. 물론 훈련이 된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일주일 하다가 제가 좀 지쳤습니다. 1317님 자전거에 푹 빠졌습니다. 저 혼자 빼고 애들이랑 남편은 자전거 잘 타요. 하지만 전 이제 배우는 중인데 너무 재밌어요.
자전거도 하나의 스포츠죠. 주부동호회에도 들어가려고요. 또 저도 저만의 취미를 찾은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가족 모두 자전거 여행도 떠날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열심히 타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어요. 1317님 오늘 처음 들어오셨고요. 5015님 경비 업무를 하는 63세입니다. 매일 1시간 정도 볼링으로 운동하고 여유 있을 때 가벼운 등산으로 단련합니다. 볼링 친 지 오래됐네요. 요즘은 볼링장이 카페, 그죠? 조명도 멋있고요. 그곳에 젊은이들이 뭐 모임도 많이 하고 분위기가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열심히 볼링 치시기 바랍니다. 5105님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자, 요즘 내가 푹 빠진 스포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 위주로 보내주시고요. 또 즐겨보는 스포츠 어떤 것들인지 뭐 그 종목의 관전 포인트도 좀 재미있게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전국 일주 페이지가 페이스북에 개설되어 있는데 확인하셨죠? 바로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 이 방송은 KBS 콩 앱과 일라디오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대구로 가볼게요. 최은하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대구 많이 덥죠? 네, 대구는 오늘 하늘 대체로 맑습니다. 현재 기온 30.1도인데요. 대구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 무척 덥게 느껴집니다. 네, 자 뮤지컬 축제가 대구에서 한창이라고요? 네, 무더운 여름 더위를 식혀줄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이 딤프 열기가 뜨겁습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딤프는 지난달 21일 개막해서 오는 8일까지 대구 전역에서 펼쳐지는데요. 올해는 23개 뮤지컬 작품이 총 98회 공연되고요. 그 외 다채로운 뮤지컬 부대 행사로 뮤지컬 팬은 물론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는 어떤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가 펼쳐질까요? 네, 먼저 작품을 소개해드리자면 올해는 영화를 원작으로 한 신나는 디스코 음악이 돋보이는 이 개막작 영국의 웨딩싱어를 시작으로 이 딤프 최초로 스페인 작품인 라칼데로나를 선보였고요. 네. 또한 뮤지컬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관객들을 위해서 공연장의 문턱을 낮췄는데요. 이 동성로 특별부스에서는 매일 주요 작품을 10,000원에 볼 수 있는 이벤트 티켓을 판매하고 있고요. 또 이 밖에도 대구 곳곳에서 뮤지컬 거리 공연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뮤지컬 축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저희 만원의 행복 시작하겠습니다. 관람하시고 자시는 공연 말씀해 주세요. 프랑크푸르트 네. 목요일 7시 반 대장 여기는 만원의 행복 특설 부스 현장입니다. 딤프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 작품들이 7만 원부터 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7만 원짜리도 5만 원짜리도 다 만 원에 구매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3번째 맞이하는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박수로 앞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줄리아 역의 캐스 캄프턴, 홀 역의 스테파니 플리트 그리고 배우 여러분들입니다. Hello Daegu, how are you tonight? Woo! And we need to have a good time, so we're glad you've had a good time tonight as well. 이 아름다운 공연을 대구시에 가져오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사랑과 애정을 갖고 오늘의 공연을 즐겨주셨길 바랍니다. 축하 공연 보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제가 곧 결혼을 할 거라 어머니랑 같이 이제 결혼 전에 뮤지컬 관람하러 왔고 또 마침 개막작이 웨딩싱어라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현장 분위기가 꽤 뜨겁습니다. 네. 딤프, 그러니까 대구 인터내셔널 뮤지컬 페스티벌. 이 첫자를 딴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그 뮤지컬이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오페라보다는 좀 쉬워서 네. 많이 대중화됐잖아요, 뮤지컬은. 네. 자, 이번 주에 볼 수 있는 작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 주에는 총 9개의 뮤지컬이 무대에 오르는데요. 예. 오래된 동명의 고전을 원작으로 한 러시아의 테비에와 딸들이 폐막작으로 무대에 오르고요. 또 대구를 대표하는 창작 뮤지컬인 국민화가 이중섭의 삶을 그린 이중섭의 메모리가 특별 공연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차세대 뮤지컬 인재들의 열정 넘치는 무대를 볼 수 있는 이 딤프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이 펼쳐지는데요. 특히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은 전회 무료로 진행돼서요. 네. 대학생들의 열정 가득한 공연들도 마음껏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젊은이들의 뮤지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창작 뮤지컬을 볼 수 있는 기회네요. 네, 맞습니다. 평소 높은 가격 때문에 뮤지컬 관람을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화려한 무대 뒤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백스테이지 투어라든지 또 뮤지컬 스타를 만나볼 수 있는 팬사인회 같이 공연장 밖에서도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많이 진행돼서요. 시민들이 뮤지컬에도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시민들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저희 아들 둘만 데리고 왔어요. 공연 보러 왔는데요. 웨딩싱어 공연 보러 왔어요. 영화로만 보다가 이렇게 뮤지컬로 접하니까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올해는 조금 더 좋은 공연으로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보통 뮤지컬 볼 기회가 없는데 이런 기회가 없었으면 저는 못 봤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고 대구 사람으로서 약간 되게 쉽게 수도권이랑 다르게 쉽게 이런 기회를 접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웨딩싱어랑 투란도트를 봤는데요. 웨딩싱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영국에서 들어오는 뮤지컬이다 보니까 잘 쉽게 접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딤프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좋은 기회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딤프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창작된 뮤지컬도 같이 보고 싶어요. 보니까 거리에서 공연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좀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가격도 좀 저렴하게 볼 수 있고 좋은 작품도 볼 수 있고 이러니까 훨씬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네, 다음 주 월요일 뮤지컬 하이라이트 공연과 시상식이 펼쳐지는 이 딤프 어워즈를 끝으로요 18일간의 긴 축제를 마무리합니다. 네. 이 마지막까지 좋은 뮤지컬 작품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축제 끝까지 많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은아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창작 뮤지컬까지 경험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인데 또 저렴한 가격의 뮤지컬 공연해 볼 수 있는 이 딤프 소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강릉으로 가볼게요. 최정아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릉입니다. 강릉의 날씨는 어떨까요? 네, 강릉 지역도 현재 기온 29도 보이면서 다소 무덥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은 단계 보이고 있으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릉에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이규환 아나운서 혹시 아침밥 챙겨 드시나요? 저는 꼭 챙겨 먹어요. 부지런하시네요. 아침을 안 먹으면 소리가 잘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도 바쁘다는 이유로 저는 아침밥 거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 아침밥이 두뇌 회전에 필요한 당질을 공급해서 창의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주고요. 맞아요. 비만 예방과 집중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네. 네, 특히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아침 식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렇죠. 밥보다는 차라리 잠을 택하겠다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아침밥 먹고 등교하는 학생들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강릉 원주대학교에서는 이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을 위해 1,000원의 밥상을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1,000원의 행복이 가득한 그 현장 다녀왔는데요. 만나보시죠. 네. 아니 아침밥 잘 안 먹는 편이에요. 그냥 삼각김밥 같은 거 먹고 아침도 절대 안 먹어요. 냄새가 너무 좋아서 빨리 먹고 싶어요.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많이 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소고기 미역국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소고기 사골국을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아침 안 먹었어요. 빨리 준비하고 나가기 급급했지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못 먹었어요. 맛있어요 생각보다. 이거 소고기 미역국이요. 이거 1,000원이요. 단돈 1,000원. 자취생인데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많이 이용할 거예요. 아침 시간이 없어서 거의 굶는 편이었어요. 자취를 하다 보니까 매번 이용하는 편이에요. 아침 먹으면 배고픔이랑 이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낮에 두뇌 회전도 빨라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군것질 같은 것도 왜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예, 자취생들에게는 뭐 좋은 기회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 메뉴들이 다 1,000원이에요? 네, 다 1,000원이에요. 아이고, 앞서 뭐 이 소고기 미역국도 나온 것 같던데. 네. 괜찮네요. 그렇죠. 저도 먹고 싶었어요. 예. 제가 다녀온 날은 아침 식사로 영양 만점의 소고기 미역국이 나왔는데요. 예. 방학 기간이지만 이 식당 안은 아침을 먹기 위한 학생들로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1,000원 밥상은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운영되고요. 메뉴는 닭곰탕, 또 사골국밥, 콩나물국밥 등 이 국물 위주로 이렇게 매일 하나씩 선정해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모든 메뉴가 1,000원이니까요. 뭐 그야말로 부담도 없고 배도 든든하고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겠죠.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1,000원짜리 식사 제공을 한 겁니까? 네, 이 대학교는 지난 2016년 이 학업과 취업 준비로 바쁜 학생들의 든든한 아침을 위해 이 1,000원 밥상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지난해 하반기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이 1,000원의 아침밥 운영 사업에 2년 연속 이 대상학교로 선정되면서 현재는 일부 지원금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1,000원의 아침밥은 전국에 16개
원주대학교가 선정돼 참여하고 있는데요. 강릉의 이 학교의 경우에도 지난 4개월간 실시해본 결과 목표 인원인 1,800명 중 300명을 초과해서 2,100명이 아침 식사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이나 또 환경이 마련되지 그렇죠. 않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네. 학교 식당에서 만난 학생들과 또 강릉 원주대학교 조재형 담당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맛있고 싼데도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맛은 진짜 맛있고요. 아침부터 든든하게 국물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고민 중에 있어요. 아침밥을 먹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 이제 든든하고 이제 정신도 맑아지는 것 같아서 아침밥을 이제 챙겨 먹게 되는 것 같아요. 2016년도부터 아침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제 학생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좋고 이용자들도 많아지면서 그거를 꾸준하게 연별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쌀을 같이 소비하고 그 쌀로 만들어진 한식을 먹으면서 에너지도 얻고 그리고 그 에너지로 학교 생활을 원만하게 잘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고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아이들이 줄 서서 기다리면서 먹으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인사할 때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우리 학생들 모두 건강을 위해서 아침밥을 꼭 먹읍시다. 이 학교는 아침부터 활력이 넘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학생들이 건강한 식습관도 기를 수 있고요. 네. 학교에서 참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대학생 3,600여 명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와 수능 성적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매일 아침밥을 먹은 학생은 먹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수능 성적이 평균 5%나 높았다고 합니다. 네. 아침밥을 안 먹게 되면 성장 저하와 발육 부진의 원인이 되고 또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서 비만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만성적인 이 생활 습관병에 걸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만큼 성장기 학생은 특히나 꼭 아침밥 챙겨 먹어야겠죠. 맞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학생들 든든한 아침밥 먹고 다시 에너지가 충전돼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최정아였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 1,000원의 아침밥 영리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 건강 위해서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 캠페인 벌이고 있어요.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학생들 든든하게 아침밥 잘 챙겨 먹고 또 건강하게 여름 잘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구와 강릉 소식 들었고요. 지금 시각은 3시 31분 됐습니다. 문자가 많이 들어왔네요. 요즘 내가 푹 빠진 스포츠는? 이라는 주제인데요. 7962님, 요즘 줌마 댄스 시작했는데 처음엔 살이 좀 빠지기 시작하더니만 지금은 빠질 생각을 안 하네요. 그래도 50분 정도 운동하고 나면 땀 범벅이에요. 씻고 나면 너무 개운해서 좋다고 추천한다고 처음 문자 주셨어요. 1525님, 대구에서 성인 아이스하키팀 올부스에서 운동하고 있는 주장 김재홍입니다. 이런 아이스하키 팀이 있군요. 대구 아이스 라이온즈 유소년 팀 부모님들이 힘을 모아서 335 만들었던 팀인데 지금 1년 반 만에 팀원이 35명 대형팀이 돼버렸습니다. 평일 밤 주말 밤 늦게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고 나서 시원한 맥주 한 잔 서로의 팀워크로 서로를 돈독하게 한다면서 올부스 자랑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스하키가 좀 과격한 운동이긴 한데 성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취미로 이런 운동을 한다는 것도 참 멋지더라고요. 0614님 73세 할머니입니다. 40대 초반부터 수영했는데 몸 균형이 잡혀 옷 입으면 맵시가 납니다. 저 이 어르신 안 봐도 잘 알아요. 수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허리도 꼿꼿하시고 어깨도 딱 펴고 걸으시더라고요. 뭘 입어도 다 예쁘세요. 군살도 없으시고. 0614님 어르신께 커피 쿠폰 한 장 드리고요. 9518님 45세 남자시라고요. 자동차 경주에 빠졌습니다. 단 고가의 자동차가 아니라 이 중고 시세 100만 원 이하의 자동차로 제한되는 경기라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운전이지만 운동량 엄청나고 스트레스 싹 날아가고 반대하던 아내도 이제 응원해 주니까 좋습니다 하셨는데 100만 원 안 되는 그래도 엔진이 괜찮은 거죠. 안전하게 하고 자동차 경주 하시는 거겠죠. 9518님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고요. 4892님 축구에 빠지셨다면서 축구하면 온몸에 흠뻑 땀이 졌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배달 일을 하시는 분이군요. 0902님
곧 다가올 갱년기 위해서 발레에 반해서 푹 빠져 있어요. 요즘 지젤 작품을 하고 있는데 참 재밌습니다. 음악도 좋고 또 굳었던 온몸의 세포들이 다 깨어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내년에 성인 발레 콩쿠르 나가보려고 합니다. 발레도 좋죠. 얼마나 몸이 유연해지겠습니까? 처음 문자 주셨는데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요즘 내가 푹 빠진 스포츠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시 34분입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릴게요. 기상청 강혜종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장마의 소강 상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전선은 다음 주 수요일경 북상해서 목요일까지 영향을 주겠는데요. 수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장맛비가 내리겠고 그 전까지는 기온이 상승 그래프를 그리면서 점점 더워지겠습니다. 지금 일부 영서와 경북 내륙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은 서울과 경기 지역 곳곳에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이렇게 당분간 무덥고 일교차가 큰 날이 많으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저녁에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 북부와 영서 지방은 곳에 따라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지방도 밤까지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나기 양은 5에서 20mm가량이 되겠고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따라서 기온은 더 올라서 내일 서울의 낮 기온 32도, 대구는 34도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27도에서 34도의 분포,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를 비롯해서 17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짙으니까 이 점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일부 영남 지역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도, 습도는 52%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서울 도심 광화문으로 운행 계획 있으시다면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먼 거리로 우회하셔야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6만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세종대로 광화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쪽으로 한 방향은 전면 통제되고 있고요. 반대 광화문 3거리 쪽으로는 3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집회 후에는 자화문로와 삼청로를 이용하는 행진도 예정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의 작업 여파를 받는 구간이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 감곡 일대 3km 구간, 또 양평 방향으로는 연풍나들목 부근에서 작업으로 속도가 안 나고요.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으로 광주원 터널에서 산곡 분기점까지 2차로와 갓길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천진남교에서 산곡 분기점 사이로 4km 정체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으로는 중부 3터널에서 중부 1터널 부근까지 6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군의 경계작전 실패가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북한 선박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서 청와대 안보실이 군 당국의 사건의 초기 상황을 공개하지 말자고 했다는 주장은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 장비 개발에 우선 예산 사업으로 약 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2.4에서 2.5%로 전망했습니다. 외교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남부의 예멘 국경으로부터 180km 이내 지역의 여행 경보를 2단계 여행 자제에서 3단계 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지역의 베테랑 기자와 함께 지역의 쟁점 현안, 주목해야 할 사건의 뒷이야기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원일보의 김광수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팔도 기자가 간다 이 코너 덕분에 지역에서는 뜨거운, 하지만 또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소식을 집중해서 듣게 되는데, 자, 창원에서는 최근에 어떤 이슈가 뜨거운지요?
네. 창원에서는 경남의 대표적인 거창국제연극제가 있습니다. 네. 이 거창이라는 도시는 아주 작은 도시이지만 30년째 이어온 거창국제연극제가 있습니다. 예. 거창군의 대표 브랜드이기도 하고 국가 문화 브랜드이기도 한 거창국제연극제가 준비위원회와 거창군의 계속된 불화와 브랜드 매각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올해는 거창국제연극제 개최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거창국제연극제 저희가 사실 이 방송에서 한두 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거든요. 네. 30년 전통의 연극제, 이 전통이 꽤 오래된 연극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 거창 인구가 몇 명이에요? 네, 거창 인구는 아주 작은 6만 2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인구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국제연극제가 열린다고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연극제를 살펴본다면 프랑스에는 아비뇽 연극제가 있고 영국엔 에딘버러 연극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동양의 연극제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거창국제연극제는 세계 3대 야외 공연 축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거창국제연극제는 이 30년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그동안 국내외 700여 개의 극단에서 2만 4천 명의 연극 예술가들이 참가를 했으며 총 관객 수만 해도 무려 200만 명 이상이 다녀간 큰 연극제였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지역에서는 의미를 크게 두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렇겠어요. 그 작은 거창군에서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를 30년 동안 해왔다는 그 자체도 대단한데 해마다 그 연극제 열리는 시기가 언제였죠? 여름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많이들 다녀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28회인 2016년까지는 매년 7월 8월 사이에 두 달 사이에 거창 수성대 계곡이라는 곳에서 한여름 야외 무대 공연장으로 만들어서 민간단체인 거창국제연극제 준비위원회에서 개최를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 문제의 발단은 지난 17년부터 민간단체가 아닌 거창군 문화재단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된 후 두 단체 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해서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까지는 이제 그 거창국제연극제 준비위원회에서 잘 진행을 해오다가 2017년부터 그 주체가 바뀐 거잖아요. 왜 바뀌게 된 겁니까? 예. 바뀌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제연극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거창 이미지 브랜드가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또 지역의 문화 경제에서도 직간접적으로 효과가 크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8회 행사까지 민간단체에서 개최를 해왔지만 예산 집행이 불투명하고 거창군 의회에서 집행위원회 측에 불신임을 하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간단체에 맡기지 말고 거창군에서 직접 행사를 개최하라고 거창군 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창군은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었고요. 전문 예술감독을 채용하고 또한 거창국제연극제라는 브랜드를 문제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집행이 불투명하다는 이 문제가 누적된 문제였습니까? 네. 누적된 문제라고 거창군 의회에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문제가 이제 이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런 갈등이 생긴 건지도 좀 짚어주세요. 거창군에서는 문화재단을 설립했지만 거창국제연극제라는 상표를 쓸 수가 없었고 거창국제연극제라는 상표를 사용해서 2017년과 18년 2년 동안 연극제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표권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는 거창국제연극제가 이제 원래의 이름인데 거창군이 주최하게 되면서부터 거창국제연극제, 거창한이라는 그 수식어를 하나 붙였군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창국제연극제는 전 국민의 휴가철인 7, 8월의
한여름 더위에 수려한 산수를 자랑하는 거창에서 계곡 물 속에서 배우들과 관객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극을 관람한다는 것인데요. 네. 그야말로 이 연극제의 특징은 뭐 계곡, 사람, 자연 함께 어우러져서 일반 연극제와의 차이점을 크게 둘 수 있습니다. 예. 이 연극제가 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와 육성진흥회가 거창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상표권과 관련된 부분으로 부정한 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0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져서 두 명칭엔 거창국제연극제라는 부분이 공통되고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라서 예. 일반 관객들이 두 연극제를 많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예. 거창군 등이 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한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름을 이 상표권으로 이렇게 이 법정 문제까지 비화됐는데 예. 사실 뭐 이 연극제가 그것도 국제연극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30년까지 자리 잡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법원이 거창군에게 이 상표 쓰지 말라고 판결을 내린 이후에 지금 이 네네. 거창군하고 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간의 얘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2년 동안 두 개로 나눠져서 연극제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요. 거창국제연극제가 지난해 말 거창군이 연극제 발전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기여도를 합리적으로 보상하고자 예. 상표권 매입을 통해서 연극제 개최를 거창군에서 단일화를 하겠다고 추진을 했습니다. 네. 이에 두 단체는 상호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상표권 협상 금액이 차이가 많아서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표권 협상 금액의 차이가 크다. 서로 네네. 그 제시하는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한데요. 네, 거창군이 선임한 평가팀에서는 11억 2천여만 원을 산출을 했고요. 예. 집행위원 측 평가팀은 26억 3천여만 원을 산출했습니다. 어이고, 두 배가 훨씬 넘네요. 왜 이렇게 예, 예. 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서로 집행위원회와 거창군이 바라보는 브랜드 가치에 대한 생각 차이가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쪽에서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26억 정도가 되는 거고 이제 군에서는 아니다. 네네. 11억 정도면 된다. 그 간극을 빨리 좁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또 이 국제연극제가 또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 상황에서 경남 도민들 어떤 목소리 내고 있는지요? 예, 경남 도민들을 비롯한 많은 연극 가족과 팬들은 아시아의 아비뇽이라 불리던 거창국제연극제가 죽어가고 있다며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겠어요. 예, 거창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상표권 이전을 통한 이 무슨 소리죠? 예. 예, 전화 통화가 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말씀하시죠? 전화가 일단 끊겼는데 어쨌든 뭐 이 도민들 이렇게 오랫동안 역사가 있는 이 거창 국제 연극제 하루빨리 좀 이 상표권 문제가 해결돼서 또 내년에도 이 연극제 즐길 수 있기를 그리고 거창이 좀 전 세계적으로 이 연극으로 더 멋진 도시가 되도록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역시 꽃나무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연극 꽃나무들. 이번에 이슈가 이렇게 크게 된 만큼 빨리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부지런히 마무리를 했는데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 창원일보 김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네, 매주 수요일에는 맛있는 음식과 좋은 식재료 찾아서 전국의 구석구석 순례하고 있죠. 전국의 맛을 찾아서 요리톡 조리톡. 오늘도 박상현 막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급하게 들어오셨네요. 요즘 벌써 입맛 없다고 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자, 오늘은 임금님도 입맛 없을 때 찾았다는 장아찌 얘기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절인 음식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뭐 장아찌는 우리가 보통 뭐 소금에 절이거나 요즘은 또 간장, 고추장, 된장 이런데 이제
채소를 넣어서 절이는 음식을 통칭해서 그냥 장아찌라고 그렇죠. 많이 부르시죠. 예. 네. 식초에도 저장하기도 식초, 하고. 식초도 맞습니다. 이 네. 장아찌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왜 만들어 먹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이렇게 뭔가 채집 그리고 수렵 그리고 또 이렇게 농사를 처음 지었을 때 가장 문제인 게 이게 뭔가가 수확이 될 때는 많이 되는데 또 겨울이 닥치거나 이러면 그렇죠.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걸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인류가 개발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리거나 건조, 또 하나는 소금에 절이는 염장. 두 가지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건조와 염장을 하면서 인류의 식생활은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그 염장 방식이 이제 남아서 전해지는 게 장아찌의 원형이 되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장아찌는 염장에서부터 출발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통 우리가 김치의 역사 얘기하면 김치가 보통 그 아나운서께서는 김치의 역사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그게 김치가 그 저라는 말을 쓰는 걸 맞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배웠어요. 맞습니다. 저 혹은 지라는 한자어를 지도, 쓰는데 둘 다가 사실은 소금에 절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김치의 원형은 다 이렇게 소금에 절이는 그래서 이게 장아찌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요렇게 보면 김치의 역사가 한 2000년 정도 되는데 근데 김치와 장아찌가 분리되는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김치가 장아찌에서부터 출발한 건 맞는 거예요. 어떤 사건입니까? 그 이제 장아찌를 이렇게 이제 소금에 절였는데 그 공기 중에 있던 그 박테리아들이 여기에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곰팡이가 피면서 뭔가 이전과는 다른 맛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효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발효는 사실은 발명이 아니고 발견이거든요. 발견이죠. 예. 발견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뭔가 곰팡이가 피고 이 과정을 거치니까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맛이 다양해지더라 하면서 발견된 게 발효고 이 발효를 점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절임에서 발효가 개입되고 발효에서 우리가 이제 고춧가루나 결구 배추가 나오면서 지금과 같은 우리가 김치가 점점점 탄생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발효가 없이 그대로 그냥 절임는 형태. 그러니까 일종의 발효라기보다는 숙성이죠. 이건. 숙성만 시킨 것은 장아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균에 의해서 발효가 진행된 건 김치. 그래서 발효냐 아니냐를 두고 이제 장아찌와 김치를 좀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둘 다 절임에서부터 시작한 맞습니다. 겁니다. 예전엔 장아찌가 궁중에서 특별히 장과라고 부를 만큼 아주 귀하고 품격 있는 음식이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뭘 그래 그 정도는 아니야 소박하게 서민들이 먹던 음식이야 이런 주장도 있고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장아찌는 그 임금님 수라상 차림에 보면 꼭 이제 반드시 올라가는 12가지 찬과 그래서 반찬이 있는데 그 12가지 반찬 중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이 장과 장아찌였거든요. 그래서 임금님 밥상에는 항상 이 어떤 종류였건 장아찌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맛 없으실 때 즐겨 드셨다라는 이런 기록도 있는데 뿐만 아니라 또 서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뭐 겨울이 닥치거나 이럴 때 장아찌로 이렇게 절여두거나 혹은 이제 뭐 우리 시래기 같은 거 이렇게 갈무리해서 말려두거나 이게 이제 그 겨울을 맞는 아주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뭐 농가 월령과 같은 경우에도 뭐 9월에는 장아찌를 담아야 된다라는 가사가 나오고 이런 것들 보면 서민들에게도 요긴한 음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귀천을 떠나가지고 이 한반도에 살았던 거의 모든 그 백성들이 즐겨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이었다고 봐야겠죠. 뭐 이 산이나 논이나 밭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절여서 먹는 거니까 뭐 굳이 이 귀천을 따질 수 없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뭐 장아찌의 종류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다양합니다. 이건 뭐. 지역마다 이렇게 주로 만들어 먹는 장아찌도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흔히 나는 산물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또 그런 게 또 이 장아찌만의 어떤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얘기하다시피 이제 소금, 된장, 간장. 고추장, 식초 여기에다 뭐 마늘종, 오이 또 뭐 있을까요? 깻잎, 더덕. 아니 더덕. 참외 장아찌도 좀 봤거든요. 참외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제일 많이 수확되던 과일 중에 하나가 참외였거든요. 참외였는데 이 참외는 이제 거의
그 이 박과 외과 같은 경우에는 오이과로. 예, 오이과. 그래서 예. 이렇게 보면 그 속을 파내면 이제 겉에 참외 과육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김치를 담그기도 하고 장아찌를 담그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수박 껍질도 사실은 김치나 장아찌를 많이 담았었거든요. 예전에 수박 껍질로 나물들도 많이 맞습니다. 먹었잖아요. 예, 예. 저도 그렇게들 어릴 때 많이. 먹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활용들을 해오셨죠. 네. 예. 근데 이 장아찌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농도 맞추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손이 많이 가죠. 그러게요. 예. 그래서 좀 이게 팁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이걸 절이기 시작하면 물러지거나 또 상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수분 제거가 우선은 관건이죠. 그래서 그 다들 보면 수분 제거를 이제 처음에는 꾸덕꾸덕 말려서 그 박아두거나 네. 아니면 이제 우선 소금을 먼저 절여서 물기를 충분히 그 빼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장아찌를 담는데 이게 바로 장아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겉절이 외에는 네. 우리가 금방 이렇게 묻혀서 먹는 겉절이 외에는 모든 것을 김치 담을 때도 우리가 우선 배추를 절이듯이 예. 모든 것은 장아찌든 김치든 한 번은 소금에 절이거나 아니면 좀 말리거나 예. 약간 그 방건조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식감이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이지만 하더라도 이게 소금이 얼마나 잘 절이냐에 따라서 맞아요. 이렇게 달라지고 모든 것은 이 절이는 요 타이밍을 얼마나 잘 타이밍. 맞추시느냐가 예. 중요합니다. 기왕이면 아삭아삭한 장아찌. 그럼요. 예, 그게 예. 또 입맛을 예. 또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장아찌 우리나라 사람들만 먹은 게 아니고 뭐 피클이라는 것도 있고 서양 피클, 사람들도 많이 먹잖아요. 예, 예. 예. 일본의 뭐 찌개모노 같은 거, 그러니까 술찌개미에도 많죠. 절이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장아찌 종류고 중국에 뭐 우리 중국집에 늘 가시면 이렇게 짜사이라고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리고 단무지. 예. 이건 전부 다 장아찌 종류들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뭐 공통으로 먹는 일종의 음식의 만국 공통어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치킨 시켜 먹으면 그 무절임 나오잖아요. 예. 이것도 합이 참 잘 들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서양의 피클을 가져와 가지고 한국적인 장아찌로 만들어 버린 게 이 치킨 무절임입니다. 서양의 피클은 뭐 거기도 무로 했나요? 아니면 오이로 했나요? 오이가 주로 오이로 많죠. 피클. 오이가 네. 많고 뭐 그 저기 브로콜리 같은 것들도 하고 그러네요. 예, 다양하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가 너무 흔하니까 오이 빼버리고 우리는 무로. 그런데 예. 그 통닭과 예. 무가 합이 잘 들고요. 네. 통닭과 오이 절임 이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오이는 아무래도 그럼요. 피자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합이 잘 되는 예. 것 같아요. 특별히 인상적인 장아찌 어떤 걸 맛보셨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더덕 장아찌 고추장에 박았던 거 좋아하고 예.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한 번밖에 경험 못 해봤던 게 이 송이